알라바스타를 떠나며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을 새로운 동료로 영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밀짚모자 일당 선원들은 로빈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나 조로만큼은 로빈을 꽤 오랜 기간 의심하였습니다. 조로와 루피는 하늘섬의 정보를 찾기 위해 자야로 향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베라미의 적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라미의 적단이 시비를 걸어왔으나 루피는 야망도 없는 피라미들에게는 주먹을 쓰는 게 사치라고 여기며 조로에게 절대 주먹을 뻗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도 루피의 명령을 들으며 루피와 조로는 베라미의 적단의 집단 린치를 맞아줍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녹업스림을 타고 하늘섬에 도달하게 되었고 조로는 오랜만에 휴가를 즐깁니다. 하지만 에넬에 의하여 반강제적으로 서바이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검을 사용하는 신관 오음과 대결하게 되었고 이 대결에서 번뇌봉을 완성하며 오음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로조차도 에넬에게는 역부족이었고 당시 조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에넬에게는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결국 에넬에게 패배합니다. 물론 이후 루피가 에넬을 정리해줍니다. 청해로 돌아온 밀짚모자 일당은 우연히 만난 폭시의 적단과 데뷔백 파이트를 하게 되었고 조로는 2회전 그로기 링에 출전하여 승리를 거머쥡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장시 밀짚모자 일당은 머지않아 해군대장 아오키지와 만나게 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조로조차 타격을 넣기는커녕 공격을 한번 시도한 이후 역으로 얼어버리며 아오키지에게 1초 만에 제압당하였습니다. 아오키지는 거프에게 빚이 있었기에 밀짚모자 일당을 잡아들이진 않았고 밀짚모자 일당은 조성공을 영입하기 위하여 물의 도시 워터7으로 향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워터7에서 고잉 메리오가 수명을 다했다는 진단을 받았고 전원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로는 꾸벅꾸벅 졸았고 카쿠의 긴 코를 보고 카쿠를 우솝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도 카쿠에게 고잉 메리오의 수명이 다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조로는 메리 너 정말 달릴 수 없는 거냐 라고 말하며 착잡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결국 안전을 위하여 메리오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고 루피와 우솝은 싸움을 할 만큼 큰 갈등을 겪었고 결국 루피가 우솝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우솝을 참아 버릴 수 없었기에 눈물을 흘렸고 조로는 너는 이 배의 선장이다. 네가 흔들리면 우린 누구를 믿으라는 거냐. 정신 좀 차려 루피 라고 말하며 사실상 부선장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밀짚모자 일당 선원들이 우솝을 두고 심하게 갈등하자 조로는 선장 명령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며 루피의 결정이라면 우솝을 놔줘야 한다고 말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로빈은 아이스버그를 암살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제 그 여자가 진정한 동료가 될지 시험할 시간이 왔다 라고 말하며 홀로 냉정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이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곧바로 NES 로비로 향하였고 조로는 나생문과 해왕류를 쉽게 썰어버리며 자신들의 진격을 가로막는 존재들을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NES 로비에 밀짚모자 일당이 나타나자 CP9과 밀짚모자 일당은 대결하게 되었고 조로는 구도류 아스토라의 일문을 선보이며 카쿠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를 기다리며 해군들을 상대했고 농동열매의 능력자인 슈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 대결에서 유바시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조로는 해군 영웅 거프가 자신들을 잡기 위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신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루피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루피가 거프의 손자였고 거프는 루피만 조금 훈육할 뿐 밀짚모자 일당을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만약 거프가 루피의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때 원피스가 완결날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밀짚모자 일당을 떠나갔던 우솝이 밀짚모자 일당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다시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였고 조로는 웃음을 보이며 우솝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워터7을 떠난 밀짚모자 일당은 스릴러바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기묘한 해골 부룩을 보고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하지만 주변을 신경쓰지 못한 탓에 모리아에게 그림자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림자를 찾기 위하여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그림자들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사무라이 류마 좀비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치열한 전투 끝에 류마를 꺾는데 성공하였고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류마가 와노쿠니에서 거대한 용을 꺾은 사나이라는 것과 현재 와노쿠니의 카이도우라는 용이 침공했다는 것이 맞물리며 일부 독자들은 조로가 카이도우를 뵐 것이라고 말하며 조카잡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가 가이도우를 배기나 하였으나 잡아내지는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가이도우를 꺾은 남자는 루피가 되었으며 조로는 백수해적단의 2인자 킹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킹도 어떻게 보면 용이긴 하기에 류마의 의지를 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오즈라는 산과 대결하게 되었고 오즈는 압도적인 체급으로 밀짚모자 일당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결국 밀짚모자 일당은 산을 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칠무의 모리아가 등장했고 나이트메어 루피의 활약으로 모리아마저 꺾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도장 시 갑자기 정부의 명령을 받은 바솔로뮤 쿠마가 밀짚모자 일당 앞에 나타났고 부상을 입은 밀짚모자 일당이 쿠마를 상대할 리가 만무했기에 결국 밀짚모자 일당 전원은 쓰러졌고 조로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쿠마에게 기요코 루피의 목을 가져가야겠나 라고 물었고 쿠마는 그것이 최소한의 배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로는 나의 목숨 하나로 봐주길 바란다. 언젠가 세계 제일의 검어가 될 사내의 목이라고 하면 충분히 대신 거두어가도 부족함은 없을 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그런 야심이 있으면서 죽겠다는 거냐 라고 물었고 조로는 선장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야심이 필요한가, 루피는 해적왕이 될 사내다 라고 말하자 쿠마는 조로의 낭만에 반하여 조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루피의 모든 고통을 뽑아낸 이후 조로에게 그 고통을 선사했고 이 정도 고통이라면 부상을 입은 조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오직 정신력만으로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곧이어 쌍디가 깨어났고 쌍디는 반시체가 되어버린 조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은 원피스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이며 단연코 조로의 최고 명장면으로 불리는 장면입니다. 또한 원피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조차 조로의 나니모 나카타는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샤봉디 제도에서 케이미를 만났고 케이미를 돕기 위하여 핫지를 구해줍니다. 참고로 밀짚모자 일당은 과거 악연 때문에 핫지를 구하려 하지 않았으나 나미가 허락하며 조로가 핫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핫지는 조로에게 내가 과거 육도류로 널 다치게 해서 미안했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너한테 당한 기억은 없다 라고 말하며 발끈합니다. 조로는 샤봉디 제도에서 술을 먹은 뒤 산책을 하였고 우연히 샤봉디 제도에 방문한 천룡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천룡인의 존재를 몰랐던 조로는 천룡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천룡인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천룡인에게 길 물어보시려고 라고 말하였고 분노한 천룡인은 조로에게 총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여유롭게 피한 뒤 천룡인을 베어버리려고 하였고 그 순간 보니가 나타나 조로를 막아서며 조로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천룡인을 보고도 겁을 먹지 않는 조로를 보고 타 천룡인은 조로를 짐승으로 평가했으며 아프는 조로를 미친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보니의 노력으로 조로의 돌발 행동은 막았으나 이번에는 루피가 천룡인을 패버리며 결국 해군대장 키자루가 샤봉디 제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조로를 기습하였고 부상 입은 몸으로 키자루를 막을 리가 없었던 조로는 결국 키자루에게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그 순간 레일리가 날아와 키자루를 막아섰고 밀짚모자 일당은 부상 입은 조로를 들고 도주해버립니다. 하지만 쿠마가 나타나 조로를 어두우르가나 섬으로 날려버립니다. 참고로 이곳은 미호크의 거주지입니다. 조로는 어두우르가나 섬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을 잃었고 이를 목격한 페로나는 조로를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정상결전에 루피가 참전했다는 소식과 루피의 형 에이스가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했고 조로는 루피를 만나기 위해 출항하려 합니다. 하지만 휴먼드릴 개코 원숭이들이 조로를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휴먼드릴 개코 원숭이들에게 막혀 출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신문을 통하여 루피가 2년 후 샤봉디 제도에서 제외하자는 메시지를 발견하였고 조로는 2년간 어두우르가나 섬에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어느 고성에 들어가 미호크를 만났고 무릎을 꿇으며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조로가 고작 휴먼들이 개코 원숭이들에게 막혀 자신에게 검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소인배라고 착각했고 조로에게 크게 실망하며 사람을 잘못 봤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비비를 포함한 휴먼 드릴 개코 원숭이들은 모조리 쓰러뜨렸다고 말했고 미호크는 조로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지금 내 손으로 날 베어버릴 검사를 키우란 말인가? 내게 배우고 싶은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고 조로는
널 뛰어넘기 위해서 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빨간머리 이상의 검사와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 역할을 조로가 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조로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어두오르가나 섬 깊숙한 곳에 자신의 검수를 흉내내는 개코 원숭이들이 있다고 말했고 이들을 먼저 꺾어 보라고 말합니다. 또한 수련이 끝날 때까지 술은 금지한다고 말하였으며 굉장한 애주가였던 미호크 역시 조로를 지도할 때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패기를 중점으로 수련시켜 주었으며 조로는 2년이 지난 이후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가 수준급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미호크와의 수련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독자들은 조로가 어쩌면 중요한 순간에 개안할 수도 있으며 눈을 뜬 이후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로는 2년간 페로나와도 가깝게 지냈기에 패션 센스가 좋아졌고 2부에 들어선 이후에는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조로의 애인으로 페로나를 꼽기도 하며 실제로 조로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참고로 조로나 외에도 조나미, 조시기 등이 있습니다. 조로는 미호크와의 수련을 끝마친 이후 미호크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동료들을 만나기 위하여 샤본디 제도로 향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조로는 샤본디 제도에서 밀짚모자 일당과 재회하였으며 그 누구도 조로의 눈이 애꾸가 된 것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았기에 조로의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사실 조로가 애꾸가 아니라 수련을 위하여 눈을 감고 다니고 있기에 밀짚모자 일당이 굳이 조로의 눈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로는 심각한 길치였기에 홀로 샤본디 제도로 갈 수는 없었기에 페로나의 도움을 받았고 조로는 가장 먼저 샤본디 제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특히 쌍디에게 계속하여 이 부분을 어필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사실 샤본디 제도에 도착한 이후 타 해적단의 배에 멋대로 승선했고 출발 직전 가까스로 이 사실을 눈치채며 이 해적단의 배를 반토막 내버린 뒤 다시 샤본디 제도로 향했다는 해프닝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밀짚모자 일당은 자신들을 잡으러 온 파시피스타와 맞닥뜨렸고 조로는 파시피스타를 쉽게 베어버리며 과거보다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로는 2년간 수련을 했음에도 여전히 평소에는 허당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로는 코팅 선박 물고기를 낚으려다 나미에게 혼나거나 염분 소드를 갖고 싶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어인섬으로 향하였으나 찰리가 밀짚모자 일당이 어인섬을 멸망시킨다는 예언을 하였고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조로는 곧바로 붙잡혀 투옥당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조로를 구하기 위하여 용궁성 병사들을 인질로 잡아 협상을 하였고 조로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이 어인섬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호디 해적단이 나타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이용하여 잡몹을 제압했고 조로는 사자의 노래를 사용하여 호디를 원컵 내버립니다. 그리고 네튠과 밀짚모자 해적단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조로는 이 과정에서 어인섬 최고의 검사 효조와도 맞붙었고 가볍게 승리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어인섬에 들른 이후 펑크하자드로 향했고 그곳에서 베가펑크가 만든 드래곤 13호를 만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손쉽게 드래곤 13호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키네몬과 모모노스케와 동행하게 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이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루피는 신세계에 들어섰음에도 조금은 기강이 해이해진 모습을 보였고 조로는 루피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부터 신세계라고 라고 말하였고 루피도 이후 전투를 할 때만큼은 진지하게 전투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타시기는 눈눈 열매 능력자이자 시저의 부하 모네와 대적하고 있었고 결국 모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며 모네에게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나타났고 조로는 자신이 모네를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수준 차이를 보여주며 일도류 대전류를 사용하여 모네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타시기에게 은근슬쩍 공을 돌렸고 타시기는 조로에게 자신을 하대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조로는 그야 내 아래니깐 이라고 대답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펑크하자드에서 시저를 잡아낸 이후 곧바로 도플라밍고를 잡기 위하여 드레스로자로 향합니다. 조로는 드레스로자에서 워커에게 슈스이를 도둑맞게 되었고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다행히도 슈스이를 되찾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워커를 잡긴 했으나 결국 또 길을 잃어버렸고 우여곡절 끝에 워커가 길 안내를 해주며 조로는 동료들을 잡아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